간암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작물은 하얀 민들레 들어봤나요? 흰 민들레? 처음 들어? 하얀 민들레. 민들레가 크게 꽃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노란색, 또 하나는 하얀색. 그러니까 민들레가 두 종류인데 이 두 종류 중에 하나가 특별히 간에 좋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간에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에비던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이제 뭐냐 하는 거죠.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서 낼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 임팩트 팩터, 국제학술지에 발간되는 논문 중에 임팩트 팩터가 적어도 1.5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1.5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제적으로 저명 학술지에 이제 소위 게재가 돼야 그 이제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판매를 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콩을 우선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많았다. 콩만 가지고도 한 적어도 20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도 모자랄 것이다. 왜냐하면 발효식품이기 때문이다. 맨 처음에 콩을 갖고 만들 수 있는 게 뭐였다? 메주죠. 메주를 처음에 이제 가마솥에 찌겠죠. 쪄서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처마 밑에나 주변에 또는 집 안에 방에 매달아 놓았죠. 그래서 이제 발효를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골에 조그맣게 내가 된장 또는 간장 만들어 먹겠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쪽으로 가야 되겠죠. 비즈니스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정도 규모는 내가 시골에서 혼자 살리라 또는 시골살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거창하게 사업상으로 하겠다 하면은 최근에 이제 된장 공장이 시골에 좀 있어요. 그래서 된장 공장 사업을 운영하겠다. 좀 표현이 된장 공장 그 옛날에 발음하다가 된장 공장, 공장장 이런 우리가 특히 경상도 사람들이 상시업 발음하고 이열 발음이 안 되죠. 어쨌든 청와대 창살, 쌍창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장 하니까 조금 된장 공장 하니까 어감이 조금 거시기 해도 그러면 좋습니다. 된장 뭐라 할까? 된장 공장 좋습니다. 쓰이니까 그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된장 공장을 하려고 하면 가장 핵심이 뭐다? 원료예요. 이 콩의 종류에 따라서 이 된장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약콩이다 하면 건강에 좋다 하는 콩은 통상적으로 검정색 콩을 말합니다. 저기 경기도 가면은 장단콩 축제라는 걸 합니다. 그게 이제 검정색 콩이에요. 일명 진운이 콩. 진운이 콩은 좀 적고 그거보다 좀 큰 거 보통 청자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품종들이 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이긴 한데 작은 게 있어요. 요게 진운이 콩. 요게 건강에 아주 좋다 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콩의 성분 중에 아주 다양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섭취 방법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된장은 발효식품이죠. 발효시켜 놨는데 이게 유용균, 유용미생물에 의한 것이긴 한데 전부 끓여버리죠. 끓여버리니까 균들이 그냥 된장찌개가 좋긴 한데 끓임과 동시에 균이 죽죠. 근데 일부는 살아남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청국장이에요. 청국장도 그냥 먹으면 좋긴 한데 결국은 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물 넣고 주로 끓인다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는 낙도라고 있습니다. 청국장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싹 돌리면 이제 실이 쫙 나오죠. 그게 이제 아주 건강에 좋은 유용균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데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하나의 산업화 돼야 되겠다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콩은 너무도 할 얘기가 많지만 요까지 정도로 해서 일단 끊고 그 다음에 또 콩에서 기능성 성분 역할을 한번 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 보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조금 이제 보기 좋게끔 가자. 여러분들 PPT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조금 크게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셀룰로스가 주 성분인가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콩 분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 성분이 표피, 종피 이걸 갖고 할게요. 종피가 이제 껍질이죠. 8%, 배축이 2%, 자엽이 90%인 배아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발화 후에는 자엽에서 양분을 공급하고 가공 시에는 자엽을 이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콩 단백질이 90%가 수용성, 물에 녹는 것이더라. 대부분 글로불린 게 글리시린이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 지방질은 대부분 중성지방이다. 그리고 리놀렌산, 올레산, 팔미트산 요거는 포화지방입니다. 그죠? 그리고 리놀렌산, 올레익산, 리놀레산 이런 애들은 불포화지방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이 함께 공존하는데 불포화지방이 더 많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인지질인 경우에는 레시틴이 유화제 역할을 한다.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체내 흡수 시 소화 흡수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다당류, 당이 여러 개 뭉쳐져 있는 거, 자당, 비소화성 올리고당 이렇게 이야기를 되는데, 요 올리고당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 때 특히 요즘 그 피부에 좋은 그 뭐죠? 콜라겐 같은 거 이제 섭취한다 할 때는 이 올리고당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 섭취가 안 돼.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당뇨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거의 모든 이제 가공업체에는 올리고당을 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무기질이 일부 소량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포닌이 중요해요. 콩에 무슨 사포닌이 있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사포닌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도라지, 인삼, 이렇죠. 여기에 사포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 사포닌이 어디에 있느냐? 콩도 있더라는 거죠. 이 사포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적혈구 용혈 작용, 그 다음에 아이소프라본, 또 이소프라본이라고 하죠. 있다. 그러니까 이소프라본은 이제 황색 색소의 일종인데, 그 에스트로겐하고 유사 물질이다. 여성 호르몬이죠. 하고 유사 물질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폐경기에 임박했을 때 그 전에 콩을 자주 먹으면 폐경기를 늦출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립신 저해제로서 헤미글루타닌, 이것은 가열 처리를 쉽게 이제 불활성화될 수 있다. 트립신이 신맛, 이런 것, 떫은 맛, 이걸 내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리폭시제네이스를 활성으로 콩에 이제 풋내를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지방산을 이제 이게 활성화시켜서 콩에 이제 풋내가 나는 것을 방지한다 하는 역할이 이제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낸
비린내 제거 콩 하는 게 개척 메토 하는 게 그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으면 풋내가 납니다. 비린내가 난다는 얘기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콩의 이제 기능성, 이게 아주 중요한데, 많이들, 우리가 이제 콩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먹는 콩이 무슨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식이섬유소가 콩에는 있다, 그죠? 그럼 식이섬유소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김치, 배추에 식이섬유 기본으로 있죠. 많잖아요. 무도, 고구마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없지만 이제 우리가 단백질하고 동시에 섭취하면서 식이섬유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콩이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변비 완화를 한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변비라는 것은 결국은 그 장내에 섬유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장내에서 수분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게 그 기능을 많이 하는 게 탄닌이에요. 소위 카테킨이라고 하죠. 녹차에 많이 있죠. 근데 얘가 고분자 화물로 되어 있으면 탄닌으로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떫은 감 중에서 단감이 아닌 떫은 감이라고 있어요. 떫은 감을 섭취를 하면은 이 변비에 걸려. 그 모르고 많이 먹었다가 난리 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녹차를 먹는다. 그냥 일반 녹차가 아니고 반발효, 완전 발효차를 먹으면 뭐 한다? 이게 변비가 개선이 돼. 카테킨은 카테킨인데 고분자냐 저분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발효 과학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것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이 발효 공학, 발효학이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거다 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완화시키죠. 콩이 어떻게 시킬까 하지만 실제 그 기능이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생콩을 먹으면 먹을 수도 없지만 그 효능이 적고, 그죠? 결국은 이제 된장을 만들어서 발효를 시키면 더 그 기능이 뛰어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식물 소화 속도를 천천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이제 당뇨 환자가 있어요. 당뇨 환자의 가장 치명적인, 또 당뇨 환자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길은, 물론 췌장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예외고, 그건 의학적으로 얘기고, 우리가 식품에서, 농산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당뇨는 우리 식습관하고 매우 관계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인슐린을 만드는 것이 이제 췌장이라는 기관이잖아요. 이 췌장이라는 기관, 얘가 이제 당을 분해할 수 있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근데 이 공장이 우리가 이제 스마트하게 새로 지어진 공업용 공장이면 다행인데 인체에 있어요. 생물이에요. 그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무리하게 막 많이 요구하면 잠을 못 자. 그럼 부하가 걸려. 그 다음에 서서히 이제 얘가 늙어가, 노화가 되는 거지. 힘이 빠지고. 그러므로 해서 기능을 상실하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당뇨 환자들 유심히 살펴보세요. 100% 밥 먹는 시간이 5분 이내예요. 길어야 7분 이내예요. 그냥 허겁지겁 빨리 먹어. 그게 이제 성격 탓도 있고, 또 하나는 직업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마케팅을 한다 하면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얼른 먹고 빨리 일을 봐야죠.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이렇게 섭취를 함으로 해서 부하가 걸려버려요. 췌장이 당을 분해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확 올랐다가 또 이게 일이 없어 또 푹 쉬었다가 그럼 완전히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 인스턴트는 금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급하니까 무조건 또 인스턴트예요. 그래서 당 함량이 적은 섬유질을 드시거나 서서히 분해될 수 있는 식품을 드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그널을 줘야 돼요. 신호를 줘야 된다. 무슨 신호? 야, 췌장아, 지금부터는 인슐린 분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슐린하고 당을 분해해야 된다. 빨리 네가 췌장 네가 일을 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라. 시그널을 줘야 돼. 그럼 밥 먹기 전에 간단한 약간 간단한 사탕 많으면 안 돼요. 조그맣게 해서 하든지 신호를 딱 줘야 돼. 주면 얘가 이제 당분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감지를 해. 감지를 해서 이제 서서히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조금 급하게 먹어도 얘가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은 천천히 먹는,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 그게 첫 번째고, 동시에 이제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게 또 두 번째가 아닌 같은 첫 번째에 동시에 그 기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변비까지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식이섬유들을 하는 거지. 결국은 고구마를 많이 먹어라, 김치를 많이 먹어라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고구마는 좋다. 왜? 염분이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김치는 소금이 너무 많죠. 그럼 또 문제될 게 뭐다? 혈압이든 혈압. 그 내가 김치를 엄청 좋아하니까 나는 김치 하나만 하고 밥 먹거든. 김장김치 담아 놓으면 그부터 내년 4월까지 김치하고 밥하고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또 내륙에 사는 분들은 옛날에는 전부 조림한 거예요. 조림? 조림에 절임이라 하죠. 소금에 절인 거예요. 다. 왜? 해안가나 이런 데 농산물이나 의류가 풍부한 데는 바로 수급이 가능한데 그거는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간고등어부터 시작해서 전부 소금에 절인 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혈압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병이라는 것은 하나만 단순하게 치료한다. 물론 의학적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약으로 개선이 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동의보감에도 걸어놓고 다 그래요. 식품, 음식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은 식습관, 또 생활습관, 성격에서 이제 거의 병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를 막 많이 낸다 하면 어디가 먼저 상해요? 폐가 먼저 상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엄청 안 좋다 스트레스 받는데 폐부터 가요, 폐. 그 다음 신장, 간, 순서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전부 연동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순히 당뇨 하나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변비하고도 관계 있고 나중에 나올 간하고도 관계 있고 다 관계가 있더라. 연동해서 움직인다.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스턴트에 의존해야 하지만 인스턴트에 의존하면 안 되고 가능하면 정상적인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젊을 때는 몰라요. 그럼 나이 40 딱 넘어가고 50 딱 시작되면 벌써부터 이제 1년이 달라. 매년 달라져. 내도 젊을 때는 어른들이 그 얘기 할 때는 아이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맞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올리고당 아이소프라본까지 했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레시틴은 유화작용 세포막 노화제. 결국은
콩을 먹으면 뭐 한다? 노화를 억제한다. 그 노화를 억제한다, 늙는 걸 억제한다 하는데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콜라겐을 먹고 또 화장품으로 바르고 하는 게 왜 해요? 쪼글쪼글한 거, 소위 피부가 쪼글쪼글한데 맨 먼저 나이 들면은 쪼글쪼글해지는 첫 번째가 어디예요? 목이에요, 목. 그래서 내가 목을 이렇게 가르고 이 목티를 하고 보통 다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도 좀 그렇죠. 특히 이게 살 빼고 하면 이거부터, 그러면 콜라겐 얼굴에 바르는 게 이거부터 발라야 돼. 그죠? 근데 콜라겐을 지금 이제 학자들 간에 이게 이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콜라겐 흡수가 안 된다. 어떤 분들은 된다. 근데 그 에비던스, 과학적인 근거는 있어요. 콜라겐을 흡수하는데 전구 물질이 비타민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카로티노이드하고, 그러니까 당근에 있는 색소, 그리고 가지라든지 이런 데 있는 색소들, 이런 애들이 전구 물질로서 흡수를 하게 한다. 그걸 같이 먹어주면 효과가 좋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콜라겐을 이렇게 저분자화물을 바르면은 상당히 이제 보습 효과도 지니면서 이게 주름을 방지한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제품들이. 그러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세포가 노화된다는 것은 이게 뭐 쭈글쭈글해지죠.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는 게 콩에 다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콩은 만능입니까? 만능입니다. 콩은 만능이에요. 네, 밥하고 콩하고 김치하고, 김치 좀 안 짜게 해서. 네, 그러니까 된장이죠. 그런데 된장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짜게 해서 먹거든, 문제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된장을 생된장이라고 알죠? 생된장. 그러니까 옛날에 고추를 이렇게 된장이 그냥 생된장에 찍어 먹는 거예요. 끓이지 않고. 그러면 어때요? 여름을 그뜬히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인데 거기에 유용 미생물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된장이 뭐 5년 되고 10년 되고 내가 거기에 관해서 내가 모르겠고, 간장도 뭐 시간장에서 50년 됐다 하는데 그거는 내가 잘 몰라요. 그거는 내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유용 이제 미생물들을 많이 섭취를 하니까 장도 편하고 여러 이제 건강에 좋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암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가 발단이 된 근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도 암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더 다발하게 된 이유가 과연 뭘까? 결국은 신토불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신토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나는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서, 왜냐하면 인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장 있잖아요. 장, 대장, 소장, 이 길이가 서양 사람들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키가 평균 180이야. 우리는 평균 170이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짧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체가 길어요. 상체가 짧아, 비례적으로.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서양 사람들은 장의 길이가 우리보다 훨씬 짧아요. 짧으니까 고기를 먹었을 때 안에서 배출 속도가 빨라요. 머물러 있지 않아. 우리는 장이 길어. 왜? 옛날부터 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풀민족이지 우리는 고기민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를 이제 지나치게 그냥 통상적으로 먹는 건 아주 좋아요. 지나치게 뭐 회식을 해서 지나치게 먹는다 하면 어디 있어요? 장에 아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래 머물면 부패를 하겠죠? 그래서 가스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씩 먹는 건 아주 좋은데 지나치게 육식을 자주 한다, 폭식을 한다, 회식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또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자체가 에너자이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나이 들면서 모든 기능들이 드랍된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 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펜타이드인데 이것은 항암, 항콜레스테롤, 혈압 강화, 면역 증강 여러 가지 얘기. 이게 과연 군염 이것도 만능이냐? 예, 만능입니다. 이 항암, 항콜레스테롤, 혈압 강화 결국은 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이거 다 뭐 설명해 주시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하나만 딱 보면 피가 잘 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빨리 제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박동을 쫙 해서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 각 세포 조직으로 쫙 보내서 미토콘드리아에까지 산소도 공급하고 에너지도 공급해서 쫙쫙 가는데 나는 심장이 약하다. 그러니까 심장이 푹 펌핑을 해야 되는데 이 하다가 막 약해. 그럼 피를 못 보내. 그럼 모세혈관이고 저 통해서 피가 공급이 잘 안 돼. 또 이 몸에서 심장에서 멀어져 있는 이 발, 그죠? 이 발에는 발끝에는 어때요? 피가 가다가 못 가. 그러니까 막 손발이 차. 심장이 제일 멀리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매번 이제 손발이 차고 막 또 자다가 저리고 이렇게 되죠?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 그럼 결국은 어디서 심장이 약했을 수도 있고 간에서 피를 제대로 생성을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나쁘면 심장을 고쳐야 돼요. 간이 나쁘면 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가 문제가 되면 전체가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한방에서는 이제 피를 잘 돌게 하는, 그 이제 민들레라는 게 식품이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민들레를 추천하는 거죠. 근데 동의보감에는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동물로서는 뭐다? 동물이 아니고 곤충. 곤충으로서는 군뱅이. 식물로서는 민들레, 하얀 민들레.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또 하나가 뜨는 게 있어요. 민들레 말고 뜨는 게 있는데 살리마린이라는 성분이 결국 그 기능을 한다 해서 그 가시가 아니라 뽀짝뽀짝한 게 있어요. 오늘은 너무 이제 많이 하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딱 이제 포인트를 하나로 잡아갑니다. 민들레 쪽에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